이제는 내가 들리지 않는 너,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넌 날 외면하는데 이젠 돌이킬 수 없다. 지금 많이 힘드네요 지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들리지 않는 너,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넌 날 외면하는데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젠 바라볼 수 없어.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난 네가 아파하면 내가. 오케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엄청난 깨달음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쉬주건도 올라갔을 정도로 되게 음역이 높았었는데 이제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고음이 막혔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습해서 MC 더 맥스 노래까지는 이제 진성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20살쯤에 성대결절이 생겨서 쉰 소리가 계속 나고 이제 음역대 저하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노래를 하다가 점점 목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성대 폴립 수술까지 받았다고 해요. 다행히도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노래가 예전처럼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 이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성대 자체는 이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그리고 성대의 떨림 자체도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 자체에는 결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낸다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발성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유의 깊게 봐주세요. 너를, 여기부터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너를 잊은 채 나 살 순 없지만. 처음에 들어가실 때 네.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기억나세요? 급하게 숨을 마시면서 들어간 부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급하게 들어가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급하게 들어가면서 들숨을 너무 과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가 시작되고 반주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너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급하게 들어가려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과호흡을 하며 들어가게 돼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무반주의 경우잖아요. 그럼 충분히 자기 호흡 템포대로 갈 수 있는데 습관이 시작해볼까요? 하는 순간 바로 소리를 내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주변 근육들이 매우 긴장하게 돼서 아무리 성대나 호흡을 조절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처럼 컨트롤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매우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강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드렸냐? 누구나 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과한 걸 좀 줄여도 나아질 거거든요. 네. 자, 여기 입술 떨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훨씬 편하죠? 네, 훨씬 편합니다. 듣기에도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대 수술도 받고 내시경 진단도 받고 음성 치료도 받아보고 하셨는데 이 입술 떨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이거를 안 해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알고는 있었겠지만 간과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언가의 툴을 통해서 더 좋은 소리를 경험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입술 떨기로 하니까 더 편하긴 하네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근데 만약에 가사로 했는데도 잘 안 된다. 네.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립 수술 경력도 있고 결절도 막 걸렸었고 음역대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입술 떨기를 그냥 많이 하세요. 가사 적용 막 바로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연습하고 이런 것보다요. 네.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렇게만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바로 노래 적용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바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려고 막 시도하지 마시고요. 그 시도를 해보는 건 좋아요. 해보는 건 좋은데 그렇게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시 기초 연습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막 삥 돌아가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 같지만 훨씬 현명한 거고 훨씬 더 빠른 지름길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허밍으로도 시도를 해봤는데 다시 소리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오케이. 지금도 호흡이 좀 빠져나와요. 네. 숨을 우리가 말할 때 사실 숨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숨을 약간 가둔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약간 붙잡는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노래할 때 쓰셔야 될 감각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대로 벌스의 비포 애프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를 잊은 채 나 살 순 없지만 네가 보내준 기억엔 난 살고 있어. 너를 잊은 채 나 살 순 없지만 네가 보내준 기억엔 난 살고 있어. 확실히 비포는 과하게 호흡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를 이렇게 이게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하게 부르는 게 지금 나한테는 당연한 것 같고 이만큼의 호흡 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소리를 못 낼 것 같다고 몸이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렇게 부르면 후렴 또한 훨씬 힘들어져요. 도입부에서부터 이렇게 좁고 얇고 가벼운 소리를 내야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발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후렴 또한 더 편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음정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 습관이 나타나게 돼요. 내겐 아파도 이런데 뭔가 밀려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좀 덜 내려고 하니까 네.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까보다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줄여야 돼요. 이전처럼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몸은 이전처럼 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참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게 시연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흉내내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모방하려고 하다 보면 이론적인 거, 구조적인 거 몰라도 얘네들이 그 소리에 맞게 쓰여져요. 내겐 아파도 자, 내겐 아파도 내겐 아파도 자, 이번 어딜까요? 파도 그렇죠. 특히 파. 아파도만 내볼까요? 아파도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립트릴이나 허밍 같은 기초 연습을 반복해서 근육들이 그 움직임에 익숙해질 수 있게 연달아서 몇 번 하고 나면 더 잘 되어집니다. 내겐 아파도 이런데 그만 3번 연속해보세요. 그대로 아파도 내겐 아파도 그리고 군데군데 습관적으로 확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행복한 일 행복 이런 거. 행복한 일은 그렇죠. 방금 행복 잘 수정하신 거예요. 네. 선생님 습관적으로 아래를 눌러버리거든요, 자꾸. 네. 방금처럼 그렇게 위로 보내버려야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볼게요. 내겐 아파도 행복한 이름 부르면 대답해 줄까 나의 이름은 알아 내겐 아파도 행복한 이름 그렇죠. 부르면 대답해 줄까 나의 이름은 계속 30 알아. 이렇게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조절 감각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하고는 반대인 감각인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소리가 많이 약해졌죠. 이제는 내가
들리지 않는 너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넌 그렇죠. 날 외면하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이 훈련이 이렇게 약한 소리만을 앞으로 주구장창 쓰기 위한 훈련일까요? 이 소리만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근데 그런 제가 네. 공연할 때는 야 이렇게 내도 네. 가르칠 때는 야 이렇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야도 안 돼. 그러면은 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 이렇게밖에 못 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뒤가 구리겠죠. 왜냐면 본인도 세게 못 내니까. 근데 저는 세게 낼 수 있는데 이 소리의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거든요. 학생들한테.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피지컬로 호흡압으로 밀어붙이는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섬세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기초예요. 그래서 고음 잘 올라가고 힘있는 그런 멋있는 소리 잘 내는 사람도 부드러운 노래 시켜보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힘으로만 많이 불러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를 충분히 감각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씩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리를 좀 더 키울 수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더 깊은 소리가 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고 어둡게 하면 지금 공간이 넓어지죠. 이제까지 작게 내면서 익혀왔던 그 심지 하는 이 심지는 유지하되 하는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소리가 좀 더 깊어지면서 너무 약하기만 했던 소리가 완화됩니다. 들리지 않는 너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넌 날 외면하는데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냥 내게 말해 이젠 바라볼 수 없어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난 네가 아파하면 내가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소리가 좀 더 세졌죠. 발성할 때 외부군 개입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성도 아닌 가성도 아닌 그 중립적인 소리를 꼭 먼저 낼 수 있어야 발성적으로 안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고음에서 너무 약하게만 할 필요 없어요. 학생이 소리를 듣고 이 학생이 지금은 소리를 좀 더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조금은 소리를 더 내도록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넌 날 외면하는데 선생님, 왜 면에서요? 네. 외면아 너무 후퇴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외면아 더 내보세요. 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넌 날 외면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 3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소리를 밀어내지 않는 거, 과하게 들숨하고 날숨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밀도 있는 작지만 심지 있는 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는 내가 들리지 않는 너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너 날 외면하는데 제가 막 밀어내는 느낌이 없죠 지금. 네. 호흡도 이런 느낌도 없고요. 네. 그리고 소리도 밀도 있게 가려고 해요. 맞아요. 왜 넌 이런 느낌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심지라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요. 소리가 벌어져 있냐 알맹이 있냐의 차이예요. 들리지 않는 너 뭔가 조여지는 거랑은 좀 다른 네.
붙잡음이 있죠. 네, 맞아요.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네. 가사로 할 때랑 허밍으로 할 때랑 밀도 차이가 좀 있죠. 허밍으로 한 게 심지가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땐 보신 것처럼 허밍 같은 공간을 좀 좁힐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밀도 있는 소리를 유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훈련이 이분이 이렇게 수술을 받고 발성 장애가 있고 해서 이분한테만 해당되는 연습법이 아니에요. 입술 떨기를 하고 허밍을 하고 자기의 들숨 날숨을 관찰하고 하는 거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이 기초라는 거는 해도 끝이 없는 거고요. 누구나 하면 할수록 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이런 훈련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 꼭 한번 유념해 주시고 보컬 연습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